1973년 여름, 바닷바람이 유난히도 짠내를 풍기던 날이었다. 송경수는 교복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채 해안길을 걷고 있었다. 태양은 그를 향해 무심히 뜨겁게 내리쬐었고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학교 졸업을 앞둔 경수는 목수일을 돕느라 이미 손바닥이 굳은 살로 거칠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일을 미뤄두고 바닷가로 향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박정희. 작은 체구에 늘 곱게 따은 머리, 웃을 때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가에만 미소를 띠던 소녀. 경수는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하게 숨이 가빴다. 정희는 늘 깨끗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옷이 바닷바람에 흔들릴 때면 경수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날 그들은 방파제 끝에서 만났다. 많이 기다렸어? 정희가 먼저 물었다. 조금. 바람 쐬고 있었어. 경수가 대답하며 눈을 피했다. 마음은 설렘으로 쿵쾅거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정희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노란 종이에 쌓인 김밥이었다. 어머니가 싸주셨어. 너 좋아한다고 해서. 경수는 그 말을 듣자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 김밥 한 줄을 베어 물면서도 괜히 먼 바다를 바라봤다. 그때 바람에 실려온 갈매기 소리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그날이 두 사람의 마지막 여름이 될 줄 그때는 몰랐다. 며칠 뒤 정희의 가족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떠났다. 그해 가을, 경수는 텅 빈 방파제 끝에 서서 한참을 바다만 바라봤다. 바다는 변함없이 파도를 밀어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파도가 잦아들지 않았다. 세월은 참 무심하게도 흘러 어느덧 2024년 봄, 71세가 된 경수는 혼자가 된 지 8년째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그는 마을의 낚시 동호회와 작은 목공 작업으로만 시간을 보냈다. 손미라 35살 된 딸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날도 경수는 해안가를 걷고 있었다. 봄이었지만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그런데 마을 앞 작은 카페 간판이 눈에 띄었다. 봄빛다방. 그 전까지 없던 가게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그리고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에 경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였지만 그 미소는 분명했다. 박정희였다. 경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마치 50년 전에 방파제 위로 순간이동한 듯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경수?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나 경수.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은 사람처럼 웃었다.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처럼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그날 이후 경수는 자주 봄빛 다방에 들렀다. 정희는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은퇴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다방은 취미 삼아 연 것이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는 사랑방 역할을 했다. 둘은 서로의 공백기를 조금씩 채워갔다. 경수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의 외로움을, 정희는 평생 혼자 살아온 고단함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 대화 속에서 오래된 시간들이 서로의 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저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아내도 있었던 사람이. 그런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다. 경수는 무심한 척했지만 정희가 혹시 상처받을까 걱정됐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봄꽃 축제 준비로 다방이 분주하던 날 정희가 경수를 따로 불렀다. 경수, 나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그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이 차가웠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바닷가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다. 사실 73년에 내가 갑자기 서울로 간 건 그냥 가족일이 아니었어. 경수는 가만히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때 우리 집이 빚에 몰렸어.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집도 땅도 다 잃었지.
그런데 네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거절했어.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야.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날 나 사실 방파제로 나갔었어. 너 만나려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날 붙잡고 다시는 그 애 보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떠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작고 아팠다. 경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시절 자신이 느꼈던 허망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할 힘도 없었다. 오히려 그 시절의 두 사람 모두가 너무 어린 채로 세상에 맞서야 했던 불운한 청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구나. 경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네가 일부러 떠난 줄 알았어. 그래서 그 후로 누굴 좋아하는 게 무서웠지.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 더 깊어졌다. 하지만 그 깊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경수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의식했고 정혜 역시 마음 한구석에 이 나이에 무슨 시작이냐는 생각이 있었다. 봄꽃 축제날이 다가왔다. 마을 전체가 분홍과 하얀 벚꽃으로 덮였고 작은 해안길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다. 경수는 축제 무대 설치를 돕느라 아침부터 움직였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다. 정희가 무대 옆에서 차를 나눠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축제 한창 무렵 손미라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아빠,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축제라 그렇지. 너도 좀 즐기다 가라. 미라는 아버지 옆에서 정희를 보았다. 저분은 누구예요? 경수가 잠시 말을 망설였다. 예전에 알던 친구다. 그 대답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뭔가 궁금하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 불꽃놀이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호했지만 경수는 옆에 선 정희의 옆얼굴을 보고 있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작은 빛이 반짝였다. 정희, 응? 다음 봄에도 나랑 같이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정희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 햇살 같았다. 하지만 행복이 길게 이어질 줄 알았던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다. 며칠 뒤 정희가 다방을 닫았다. 경수가 찾아가 보니 그녀는 집 안에서 가방을 싸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서울. 병원 진료 때문에 며칠 있을 거야. 그 말투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기운이 있었다. 경수는 마음이 불안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2주 뒤 경수는 서울로 직접 올라갔다. 미라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정희가 초기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병실에서 마주한 그녀는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웃었다. 괜찮아. 수술하면 나아질 거야.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2달 후 정희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봄빛다방은 문을 다시 열었고 마을 사람들은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맞았다. 경수는 그날 다방 한쪽에서 작게 준비한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내가 만든 거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는 서로한테 숨길 거 없자. 이 안에는 우리가 함께 가고 싶은 곳 적은 쪽지가 있어. 매년 하나씩 해보자. 정희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들이 가득했다. 봄꽃길 걷기, 여름밤 바닷가에서 라디오 듣기, 가을 단풍 여행, 겨울 첫눈 맞기. 정희는 눈가가 젖었다. 경수 고마워. 나도 고맙다. 네가 다시 와줘서. 그리고 그해 봄 마을 해안길에 벚꽃이 만개한 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꽃잎을 흩날렸고 발밑에는 분홍빛이 소복하게 쌓였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5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그 파도가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했다. 경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서로의 봄이 되자. 그렇게
다시 피어난 봄꽃 속에서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이 시작되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